파행이 우려됐던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가 기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9월까지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장마가 주춤한 사이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더위가 예상되면서 경남 곳곳에서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식물을 이용해 실내를 장식하는 플랜테리어가 뜨고 있습니다. 창녕의 한 학교에서는 플랜테리어 수업을 개설해 새로운 교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통영시 광도천변에 수국이 활짝 피었습니다. 형형색색 수만 송이의 수국이 만들어낸 풍경을 보기 위해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파행이 우려됐던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가 기간 연장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9월까지 결과 도출을 위해 논의의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송국회 기자입니다. 창원 스타필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달 연장하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일 열린 5차 소통협의회에서 이처럼 의견이 모아졌다고 한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파행 끝에 해체될 경우에 따를 후폭풍에 위기를 느낀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에 이렇게 양쪽이 생소하고 만나서 워밍하고 다루고 서로 게임의 룰을 만드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안 갖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단계가 한 단계를 굳혔다, 형성했다라고 보고 이제부터는 그 단계 위에 갈 것 같다. 어느 정도 설정해서 하기로 했고요. 어쨌든 서로 간에 어떤 그런 장치는 하기로 했는데 일단은 설정 하려고 한다 저희도 그런 정도로 말씀. 갈등의 발단이 된 교통 상권 실태 조사는 진행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기간 종료 시점은 9월 말이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공론화위원회는 최종 의견 조율을 거친 뒤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이러한 합의 사항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론화위원회의 활동 연장에 따라 창원 스타필드 입점을 둘러싼 찬반 논의는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국희입니다. 지난해 전국의 폭염 일수는 기상관측 이래 가장 많았던 평균 31.5일입니다.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은 찜통더위가 예상되는데요. 지난해 9월 폭염이 자연재난으로 규정됐던 만큼 올해도 곳곳에서는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김수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서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 시원한 에어컨 바람 속에 마사지를 받으며 휴식을 취하고 건강 상태까지 체크할 수 있습니다. 폭염에 지쳤다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누구나 방문해도 됩니다. 창원소방본부는 모든 구급대를 폭염 구급대로 지정해 온열 질환자에 대한 빠른 응급처치도 시행합니다. 시민분들께서는 마산소방서에서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시고 폭염 피해가 없도록 폭염 대응 요령을 숙지하셔서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을 건너려던 사람들이 시원한 그늘에서 뙤약볕을 피합니다. 평소 보행자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그늘막이 설치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이달 초부터 2달간 금융기관 무더위 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공원과 전통시장에 미세 안개로 더운 공기를 식혀주는 쿨링포그가 세워졌습니다. 무더위 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무더위 쉼터 정비 등을 위해 특별교부세 및 재난안전기금 8억 원을 지난 5월에 시군에 지원하여 폭염 대비 시설의 사전 점검을 마친 상태입니다. 지난해 경남에서 폭염으로 발생한 온열 질환자는 경기와 서울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436명, 이 중 3명이 숨졌습니다. 올해 본격적인 불볕더위가 시작되면서 경남 곳곳에서 대책 마련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김해 장유 지역의 공원 물놀이장 7곳이 6일부터 문을 엽니다. 수변공원과 발룡산공원, 바위공원, 대청공원 등 7곳에 마련된 물놀이장은 분수대와 폭포, 산책로 등으로 이용됩니다.
물놀이장 운영 시간은 수변공원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다른 공원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플랜테리어라고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플랜테리어란 식물을 뜻하는 플랜트와 인테리어의 합성어로 식물을 이용해 실내를 장식하는 걸 일컫는 말입니다. 미세먼지와 환경 개선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장점도 있는데요. 창녕의 한 학교에서는 플랜테리어 수업을 개설해 새로운 교실 환경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구지은 기자입니다. 창녕의 한 초등학교입니다. 수업 도중 화분에 물을 주기 시작하는 아이들. 직접 키운 식물의 잎을 만지고 따라 그리며 오감으로 식물을 느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2개월여간 자란 식물들은 교실 한 면을 가득 채워 그야말로 식물 커튼이 탄생했습니다. 여주와 수세미, 오이, 토마토, 나팔꽃 등 종류만 10여 종에 이릅니다. 최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공기 정화 식물을 활용한 교실 인테리어, 일명 플랜테리어 수업의 모습입니다. 교실 문을 열고 들어오면 냄새가 좋고 또 제 식물을 가꾸고 키우고 물을 주는 것도 좋고 친구들도 되게 인테리어 되는 느낌이라서 좋아했고 공부에도 되게 식물이 많이 있어서 집중이 잘 되는 것 같았어요. 약간 자연 속에 온 느낌이었어요. 취재 당일 학교 밖 초미세먼지 농도는 1세제곱미터당 41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수준. 반면 플랜테리어로 환경을 바꾼 교실 안 미세먼지 농도는 20마이크로그램으로 절반 넘게 떨어져 보통 수준을 보였습니다. 과거 미세먼지 농도를 낮추기 위해 학교 건물을 식물로 채우거나 이동식 화분대를 활용한 식물 키우기가 유행했지만 관리가 어렵고 비용이 비싸다는 등의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적은 비용에 비교적 관리가 쉬운 것은 물론 아이들의 과학적 탐구력까지 키울 수 있는 플랜테리어는 미세먼지 문제에 새로운 대안이 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든가 안 그러면 식물에 대해서 알려주는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 이제 교육적으로 학생들이 늘 참여하고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이 느끼고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노력을 해볼 수 있는 게 없을까 생각하다가 학생들 교실 환경을 좀 바꿔줘야 되겠다. 학생들이 직접 키우는 식물 공기청정기 플랜테리어. 경남도 교육청은 오는 12월 열리는 교육박람회에서 플랜테리어 수업 과정을 홍보하고 환경교육과 텃밭 교육, 미세먼지 대응 교육 등의 교과 과정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구진입니다. 여름을 대표하는 꽃 중 하나가 바로 수국입니다. 통영시 광도천변에 이 수국이 활짝 피었다고 하는데요. 형형색색 수만 송이의 수국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풍경은 더위에 지친 나들이객들의 마음마저 사로잡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통영의 한 하천 뚝길이 수국 향기로 가득합니다. 강을 따라 활짝 핀 수만 송이의 수국은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이국적인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보라색과 붉은색, 흰색 등 색깔도 다양합니다. 형형색색의 수국을 보러 나온 나들이객들은 향기도 맡고 만져보기도 하면서 수국의 매력에 빠져듭니다. 색감들이 다 은은하면서 보라색 색상이 아주 이뻐요. 어린아이부터 어른 할 것 없이 수국을 배경으로 연신 카메라 셔터를 누르며 추억 쌓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강도 끼고 꽃도 끼고 하면서 사진도 예쁘게 나오고 색깔도 알록달록해서 참 여행 오기 좋다. 통영 광도면을 가로지르는 하천을 따라 펼쳐진 수국 꽃길의 길이는 2.5km. 2,500주의 네덜란드산 수국이 빼곡히 심겨 있습니다. 광도천에는 수국 꽃길을 따라 여름의 정취를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7년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조성된 수국 꽃길은
최근 SNS 등을 통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의 새로운 여름 관광 코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입소문이 크게 나가지고 최근 들어서는 문경거리에서 많은 관광객들이, 탐방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계십니다. 통영 광도천에 활짝 핀 수국의 향연은 이번 주말을 절정으로 7월 말까지 화려함을 즐길 수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사천 앞바다에서 수색 작업이 한창입니다.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쯤 실종된 19살 A군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목격자의 증언에 따르면 사천 서포면 머구선 방파제 앞에서 친구들과 함께 수영을 하던 A군이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신고를 받은 후 인근 해역을 집중 수색했고 수색 4시간 만인 오후 6시 30분쯤 A군을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없었던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습니다. 밧줄에 묶여 끌려오는 보트, 표류 중이던 레저보트가 구조되는 모습입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전 9시 50분쯤 통영 육지도 인근 해상에서 엔진 고장으로 표류하던 4.6톤급 레저보트를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은 선장과 승선원 등 2명을 구조하고 해당 보트를 고성군 동화항으로 예인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흰 배를 내놓은 고기들이 바다 위에 떠 있습니다. 통영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9시쯤 남해군 창선면의 한 양식장에서 폐사한 숭어 천여 마리를 바다에 몰래 버린 양식업자 36살 A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폐사한 숭어 사체를 플라스틱 그릇에 담아 총 4번에 걸쳐 바다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다른 여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남자친구 집에 불을 지른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8살 A씨는 3일 새벽 4시 50분쯤 남자친구인 62살 B씨가 사는 창원의 한 집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8개월가량 사귄 남자친구 B씨가 밤늦게 다른 여자를 만나며 귀가하지 않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번 불로 5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거제에서 일어난 차량 추돌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지난달 29일 오후 6시 20분쯤 거제시 사등면 두동터널 인근을 달리던 승용차가 마주오던 SUV 차량과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 29살 이모 씨가 숨지고 SUV 차량 운전자와 동승자 등 3명은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찰은 숨진 승용차 운전자 이 씨가 빗길에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 사건 사고였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파업 사흘째인 5일 경남에서는 136개 학교가 급식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경남 지역 전체 857개 학교 가운데 129개 학교가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 급식을 하고 7개 학교는 단축 수업을 해 급식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의 스마트 관광 특화단지가 조성됩니다. 지난 4일 스마트시티 테마형 특화단지 용역을 마무리한 김해시는 사업비 46억 원을 들여 고고가야 스마트 관광 서비스를 김해 회현동과 북부동, 4동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총 4가지 주제로 구성된 스마트 관광 서비스는 AR과 VR 기술을 활용한 체감형 관광 콘텐츠와 친환경 전기자전거 공유 시스템, 그리고 관광지 내 주차 정보 제공 등이며 내년 3월까지 조성될 예정입니다.
고성군이 오는 12월부터 경남 최초로 읍장 주민추천제를 도입합니다. 읍장 주민추천제는 주민이 직접 지역을 위해 일할 공직자를 결정하는 제도로 후보자가 발전 공약을 발표하고 주민추천심사위원회가 투표해 읍장을 선출하는 방식입니다. 선출된 읍장은 임기 2년이 보장되고 예산 지원, 근무평가 우대, 인재 추천권 등 각종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거제시가 소상공인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융자금 100억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지원 기준은 거제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업체당 최고 5천만 원 한도로 1년간 2.5%의 이자를 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기간은 올 연말까지로 자세한 사항은 거제시청 조선경제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우리 지역 인사 동정입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8일 오전 9시 기획재정부 국비 건의를 위해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합니다. 박종훈 경남도 교육감은 오후 2시 20분 교육청에서 7월 청년 교육정책 관리자 회의를 갖습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오전 9시 시정회의실에서 신속집행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허성곤 김해시장은 오전 8시 50분 김해시 간부회의를 갖습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오전 9시 40분 블루시티홀에서 정기 인사에 따른 임용장을 교부합니다. 강석주 통영시장은 오전 11시 반 시청에서 고성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선도 일영군수는 오전 9시 회의실에서 전통장교 활성화 용역 중간 보고회를 갖습니다. 백두현 고성군수는 오전 11시 반 통영시청을 찾아 고성군, 통영시 간 지역경제 활성화 협약식을 갖습니다. 한정우 창녕군수는 오전 11시 제265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합니다. 문준희 합천군수는 오전 9시 50분 합천시네마에서 진행되는 양성평등 영화제에 참석합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장마가 주춤하는 사이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금요일 낮 동안 함안 32도, 창원은 31도까지 올랐는데요. 다행히 주말에는 한낮 기온이 조금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 비 소식 없이 맑겠고요. 주 중반쯤 장맛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더위도 한층 누그러지겠습니다. 모든 해상에서 맑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2m로 일겠고요. 당분간 바닷물의 높이가 높은 기간입니다. 해안가 저지대에서는 만조시 침수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비 소식이 없는 만큼 빨래나 세차하긴 좋겠지만 기온이 30도 이상 높아지면 타이어 펑크 사고가 급격히 늡니다. 타이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